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또다시 주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은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지난 한 달 평균보다 12%나 감소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9% 초반선까지 내렸습니다. 유가는 이란 핵 합의 가능성이 커지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WTI가 배럴당 9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며 96선으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연일 고점을 높이던 골드는 약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1,9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1% 안팎으로 하락 마감했었던 유럽 시장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또 이 의구심이 커지면서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선물 시장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은 또 미국의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조기 종료하게 되는데요. 또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이 성공 투자를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주말 무료 특강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지난주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2탄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동성 굉장히 큰 장이고요. 오늘은 다행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 뉴욕 시장이 오늘은 일단은 쉬는 날이어서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까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날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 정도 쉬는 것도 굉장히 조금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모두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도 또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대통령의 날 휴장에 따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완화되며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공급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독일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월 대비 2.2%, 전년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hy a Putin summit would be a huge risk for Biden입니다.
CNN이 오늘 현지 시간 21일 보도한 기사인데요. CNN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조건하에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한 회담이 과연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정상회담은 이번 주 유럽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또 결과가 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이나 장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만약 러시아가 대신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면 신속하고 심각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공화 당원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고 또 푸틴과의 회담이 실패하고 또 침략에 이르게 된다면 바이든에게는 큰 약점이 되는데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더해서 자신의 명성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이 회담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외교적인 데에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은 이미 치솟고 있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원들의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푸틴 바이든 회담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양측 입장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와 같이 한때 철의 장막 뒤에 있었던 이 회원국의 무기와 군대를 철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은 이제 서방국들에게서는 좀 협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 만큼 또 한 주의 시작하는 날이죠. 또 지난주에 대한 시장 복귀와 함께 앞으로의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PPT를 먼저 보죠. 이 사진의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일단은 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군대가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일단은 이런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국지전이나 전면전 들어가기 전에 집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전시 상황에 대한 이런 훈련을 원래 하거든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께서 잘 아실 건데 이 훈련 장면이 이제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도 제가 기술적 분석 올려드릴 때 이 사진 일단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사실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리고 지난주 아니면 다음 주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모든 것을 다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이었나요? 어저께 노란톡방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좀 주셨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추후에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제가 이런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 이 모든 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경제 상황입니다. 예, 경제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일단은 경제로 귀결이 되고 경제로 일단 마무리가 되고 기초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한 어떤 그런 이슈로 처음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 뭐 전쟁이라든지 전부나 이런 것들도 이게 모든 게 다 경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성에 기인을 하게 되죠.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석이나 어떤 예측 그리고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당장 내일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선물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불확실성을 일단 실전 매매 기법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항상 시장은 생물이고 어떤 이슈, 어떤 뉴스에 의해서 요동칠 수가 있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와 매매는 여러분 마인드가 일단은 중요하죠. 마인드에서 지고 들어가면 투자와 매매에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시고 매매와 이런 거에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대부분 수출을 한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러시아에게는 자산 축적이라는 굉장히 큰 이득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자, 21년의 평균 가격을 보시면요. 뭐 유연탄, 철광석, 구리, 아연, 니켈 등등등등 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다 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러시아가 사실은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산 폭등,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득을 본 것.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지전도 시작은 안 했죠. 단 이제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지금 싸우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위험만으로도 이런 러시아에게 자산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을 조금 많이 끌 것이다 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밀당을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은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둘째 날은 다시 군사적인 행동을 조금씩 취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비슷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 는다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도 사실은 잃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천연가스를 빌미로 유럽을 압박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불확실성에 기초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기초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움직일지 예측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을 일단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를.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출연을 해서 대세 하락장이다. 1월부터는 대세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전저점이죠. 13,700포인트 정도 선까지
일단은 내려오고 이 가격에서 리셋을 한번 다시 하는 하락장에 올 거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전 저점까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줄 안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고 차트를 최고의 화두는 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2년 최고의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긴 기간 끄는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시장 안에서의 임금의 인플레이션, 이게 2022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아직도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수년간 일단은 좀 계속되리라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중에 지금은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그런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혼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그 미국 혼자 채권 매입을 줄인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인 공급망에 대한 이런 문제 해결,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 인건비의 상승 등등 미국 혼자만이 이건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정부나 아니면 페드에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 안에 혹은 사반기죠. 올해 하반기 안에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쇼맨십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에 그렇게 잡힐 인플레이션이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혹시 그 대선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선 토론을 일단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 후보님께서 한국 금리 인상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푸는 게 맞느냐라고 일단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 같으면 일단 이렇게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돈줄이 사실은 좀 죄고 있죠. 특히나 우리 자영업자분들 돈줄이 죄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과 자금, 통화량의 증대는 일단은 지금은 같이 가야 되는 일단은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상태, 미국은 굉장히 큰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은 지금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숫자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숫자의 모순점이 일단은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딱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요 미국에 비해서 낮을 뿐이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딱 하시고 지금 상황은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일단은 정책 플러스 지금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을 일정 부분 풀어야 되는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조건이 양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오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고요. 자, 주봉을 일단 좀 보도록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대세 상승장이죠. 13년 동안 지금 대세 상승장이었는데 나스닥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어떤 거였나요? 주봉상 21선을 터치하고 종가가 21선을 넘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음봉으로 빠졌을 때 21선 밑에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 21선 위에서 주봉상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1선을 딛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5일선 기법이나 21선 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자,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급등하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 급등하는 이런 패턴, 이게 5일선이고요. 21선은 뭐냐면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지금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죠? 1년 반 동안.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날 출연했는데요. 21선 일단 이탈을 하고 종가가 21선까지 이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전 패턴과 다른 패턴이 일단은 나올 수 있다. 이게 뭔가요? 하락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달 반 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차트를 만들어서 지금은 전저점이죠. 전저점 라인까지 일단은 다 내려왔습니다. 일목상 그물 때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일봉 차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은 하락장이죠. 일단 하락장입니다. 우리가 제가 설명드리는 수렴과 발산,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의 이론에 접목을 해봤을 때, 자, 이날이죠. 이날이 1월 5일이네요. 1월 5일 날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항상 차트, 항상 캔들,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다. 어떤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그 수렴 가격에서 위든지 아래든지 발산을 하면서 추세를 터트린다라고 제가 기술적 분석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의 그런 개념인데요. 자,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하락장이죠.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됐나요? 5일선이 21선을 넘지 못하고 21선 터치 후에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자, 주봉 보시면 이거를 매수장이죠. 이거를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21선을 맞고, 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21선을 맞고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5일선이 21선을 터치만 했죠. 터치만 했지 밑으로 뚫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전 저점을 뚫고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1선을 터치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골든크로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전 고점을 뚫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요,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이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하락의 데드크로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목상 그물대 하단입니다. 13,200포인트거든요. 제가 오늘 노란톡에 오전에 올려드렸습니다. 14,2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13,200포인트를 일단은 지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사실은 뻥 뚫려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매수장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밑에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지지 포인트, 지지선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은 13,200 라인을 뚫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뚫고 13,200 라인이 또 다른 저항대가 된다라고 하면 밑에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의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을 봤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 한 번만 더 볼게요. 3분봉 보시면 3분봉 보겠습니다. 3분봉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 국내 선물 3분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3분봉을 보시면 15시 이후에 쭉 끌었습니다. 위쪽으로 15시 이후에 위쪽으로 쭉 끌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 3분봉도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봉을 보시면 고점을 일단 볼게요. 369포인트까지 일단 양봉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스닥 잠깐 다시 볼게요. 나스닥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나스닥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오후 4시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자 국내 시장을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제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박스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대세 하락장이다. 검은색 추세선을 일단은 보시면 검은색 추세선 보시면 자, 검은색입니다. 대세 하락장이죠, 여러분. 차트를 볼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대세 하락장입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고점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고점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회색 동그라미가 저점이거든요. 회색 저점의 동그라미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대추세 하락장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반복을 드리고 있고 자,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첫 번째 주황색 박스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부터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의 박스장이 계속될 거라고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박스장이 일단은 실현이 됐죠. 그 다음에 하락의 기운 380포인트를 깨고 하락 347포인트까지 가는 굉장히 큰 하락을 준 다음에 지금 또 여기에서 박스를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게 360에서 380포인트의 박스장이 6월 정도까지 일단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한국 시장은 지금 국내 시장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왜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지금 고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금리 올리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버블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죠. 왜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갈 국내 선물 6월까지 박스장을 내다봐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일단은 분석인데, 자, 네. 금리 인상이 6월달에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상이 6월달에 만약에 된다. 6월달에 된다라는 뉴스가 일단은 원래 많았었죠. 물론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할 퍼센테이지가 지금 8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만 그 전에 보면 일단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포인트가 좀 하나 있었고요.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술적으로 어떤 큰 박스장이 있다라는 것은
자, 주식으로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있죠. 가격 조정은 가격을 많이 한순간에 떨어뜨리는 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건데, 시간을 쭉 주면서 박스와 행보장을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계속적으로 주는 장세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저항선, 지지선을 뚫었어요. 근데 다음 날 그것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다음 날에 어떤 지지와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죠. 근데 다음 날에는 그 지지 저항선을 받고 떨어지는 이런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것을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약 4개월간 박스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긴 박스장, 시간 조정에 대한 박스장이 계속될 때는 이 폭만큼 그리고 이 기간만큼 똑같은 박스가 그려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 분석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380에서 400포인트까지 20포인트를 4개월간 박스를 쳤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시해 드린 게 뭐냐, 380포인트가 첫 번째 박스에서는 지지선이었으면 3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지지선이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0포인트가 저항선이 되고, 20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였다라고 하면 380포인트에서 360포인트가 되겠죠. 360에서 380포인트의 박스장이 어떻게 되죠? 4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 2월 달부터 지속됐다라고 치면 2, 3, 4, 5월 말까지, 일단은 최소한 5월 말까지 이런 박스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패턴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은 20포인트 정도, 많으면 지금 350포인트 정도를 제가 받으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일단 360에서 380포인트의 4개월 정도 가는 이런 동일한 박스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왜 6월까지냐라는 것에 대한 일단은 답변이라고 보고요. 미국장이나 지금 국내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카드는 지금 다 나왔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드는 다 나온 상태고, 미국 시장을 일단은 쫓아간다라고 하면 카드는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은 어떻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긴축 재정 정책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락 박스장, 박스를 치면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박스를 치면서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5월이나 6월까지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 횡보장이 계속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수 여기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시각으로 시장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전쟁 우려와 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의구심에 따라서 글로벌 선물 시장 모두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선물도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11%나 좀 폭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브렌트유 선물 2014년 여름 이후에 최고치인 장중 배럴당 95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또 WTI는 1%가량 오른 9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CNBC 이 속보 이 기사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모든 코로나19 규제를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좀 세계 최초로 확진자들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국가가 됐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나온 소식이어서 좀 이 점이 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 방역 요새라는 별명까지 얻었었던 호주는 또 2년 만에 공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좀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온 노란톡 질문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료가 소멸됐다,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길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 있을까요? 하고 예. 여쭤봐 주셨네요. 예, 당연히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가 탁 터지고 네. 그것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면 돈을 버시는 분이 있고 뭐 투자 실패하시는 이런 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네. 이게 사실 굉장히 길어지면 굉장히입니다. 굉장히 길어지면 시장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고 예. 잔잔해졌고 우리가 거기에서 내성을 굉장히 내성이 생기다가 이번에 QT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한 번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죠. 자, 이슈는 살아 있는데 내성이 생기면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면 박스 횡보를 그리다가 어떤 이슈가 또 하나 터졌을 때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 리스크도 길어지면 당연히 내성이 생기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변동성이 조금씩 생기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내성이 생기기까지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이요? 네.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즉 불확실성의 얘기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가 이거를 조금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완전 소멸이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자산 가치의 하락.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 가치가 하락해도 완전히 상관없고요. 근데 국지전이나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일단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면서 사실 저렇게 밀당을 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길게 끌고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들어온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주리님께서 러시아 선물 지수 지금 빠지고 있다는데 내일 국내 시장 하락이 좀 클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네요. 일단은 러시아 지수가 급락을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뭐 8시, 9시 정도부터 굉장히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는 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어떤 멘트나 어떤 뉴스 이런 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변동을 많이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저번 주에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후죠. 우리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일단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라는 뭐 23일, 24일 날 회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침공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외신에서는 좀 오늘 밤이라고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밤이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글로벌 거 시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내일 국내 시장도 일단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는데 네. 자 여러분 오늘 뉴욕 시장은 지금 개장을 안 합니다. 그렇죠. 프레지던트 데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장을 안 하는데 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새벽 3시에 마감을 해서 내일 해외 선물 시장이 8시에 또 개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갭이 지금 5시간밖에 차이가 없어요. 네, 5시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5시간의 차이 그리고 내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미국 선물 시장이 8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그 1시간에 어떤 추세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일 9시 판가름이 일단은 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에 일단 제가 조금 더 해본다라고 하면 네. 자, 러시아 지수가 급락을 하는 이유가 전쟁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내일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 뉴스를 접하실 수 있는 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브리핑 자료를 7시, 8시 사이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 불가하다. 혹시 그렇게 되신다라고 하면 자, 8시, 9시에 미국 선물시장 개장을 합니다. 이때 움직임을 보시고 9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리라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오늘 미증시 휴장하는데요. 오히려 또 여러 이슈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마사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드린 이 전략 참고하시면서 내일장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볼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값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앞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점점 더 고조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PPT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전 종목을 다 준비는 하기 때문에 네, 골드 자, 강세 PPT, 계속 보이다가 전거래일에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PPT를 좀 보시면 예. 자, 2000선이 일단은 20년에 넘었고요. 20년 지금 8월에 일단은 넘었고 네. 두 번째가 1966.1달러, 예. 1919달러. 그 다음이 여기였고 지금이 여기입니다. 지금 일단은 전 고점을 뚫었어요.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쌍봉을 찍고 굉장히 큰 하락. 그 다음에 쌍봉까지 안 가고 굉장히 큰 하락을 줬는데 지금은 뭐죠? 전고점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919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올랐죠, 여러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왜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골드가 급등을 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등등등의 이슈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크게 반응 안 했어요, 여러분. 매수 쪽으로 크게 반응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골드는 급락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일단은 찾으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봐도 매수 쪽이 맞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맞으나 자,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러시아가 진짜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전고점에 전고점을 넘는 2,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이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늘어지고 회담이 잘 된다라고 하면 급락의 전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전부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포지션 말씀까지 좀 드리면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4분기 GDP 일단 발표를 하고요. 목요일 날 10시 반에 4분기 GDP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목요일 날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적인 매매는 제가 이제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큽니다.
골드가 지금 오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 급락을 하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골드가 오르거나 골드가 내리거나 상관은 없죠. 오르면 매수 포지션 타시면 되고요. 내리면 매도 포지션 타시면 됩니다. 충분히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두 포지션 모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만큼의 틱스와 포인트는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라고 미리 예측해서 매수를 들어간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벌써 매도 포지션을 들어간다. 이거는 일단은 맞지 않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세를 보인 또 다른 종목이 있죠. 바로 오일인데요. 유가 오늘도 지금 WTI, 브렌트유 모두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좀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질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86달러 중반까지 일단은 눌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가진자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87달러 중반까지 그렇죠? 87달러 중반까지만 일단은 내려오고 다시 이쪽에서 수렴하는 일단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나 오일이나 지금 다 똑같거든요. 왜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단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매수 포인트는 내가 그래도 매수를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렴되는 가격이 90달러 중반대입니다. 이제는요. 수렴되는 가격이 90달러 중반에서 일단 90달러 중반을 터치를 하고 위로 다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를 일단은 결정하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90.50달러로 제가 그냥 정해 드릴게요. 90.50달러까지 수렴을 한 다음에 캔들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90.50달러에서 일단은 수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향배가 일단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지금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짧게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월물이 아마 바뀔 겁니다. 오늘 월물이 바뀌고 내일 이제 만긴 날이죠. 월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날 재고 지표가 일단은 있는 상황이라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하면 목요일 이후에 하시는 것을 제가 일단 권해드리죠. 월물이 바뀌고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가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 수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새벽이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그 새벽에 재고 지표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것 포인트. 두 번째 뭐냐면 매도 포지션은 지금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 자, 상방으로 매수 포지션에 대한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거든요. 힘의 방향에 의한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매도 포지션을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한번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고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매수 포지션 그 접점은 90.50달러가 될 것이고 단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도 짧게 이번 주에 월물이 바뀌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하시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챙겨주시죠. 제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다 하고는 있는데 예.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련의 시간입니다. 가격 조정도 가격 조정이고 사실은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는데
80년대 이후 생들 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그분들은 이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이런 경제 상황이 사실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경제 상황을 앞으로 좀 겪어보실 겁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해칭 전략으로 일단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해칭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나을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서 실력 쌓으시면 지금은 혹시라도 힘드실지언정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정도 공부하시면 상당한 실력으로 올라오실 겁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같이 스터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력, 투자 실력 계속해서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 2탄 강의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